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이제 갖다 대시기만 해도 밑에 작게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터치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나는 이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특히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왕 예거 이렇게 치시면 방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방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항상 이제 방에다가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에서 간혹가다가 이제 지인들 다시 이제 초대를 하시거나 또는 들어오고 싶다라고 저희 측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오로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문가님 수익률이요. 현재 8월 달 중간에 잠시 휴가를 떠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294% 가까이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천히 전문가님 통해서 또 따라하고 있고요.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바로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시고 내일 개장 이후부터 이제 전후로 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많은 이야기들 올려주시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면서 수익률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또 종목 클래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2부에도 첫 번째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SMCNC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에서 SM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이제 소식에 또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SMCNC는요, 13.18%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3,865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상황이네요. 오늘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도 나왔었고 콘서트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SM 자회사죠, 이 회사가 전문가님? 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SMCNC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SM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그리고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년도 SK 플래닛에서 이제 분할된 MNC를 인수를 해서 광고 대행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 부분 매출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오늘은 또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등과 함께 구성된 팀 코리아를 통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이제 나설 거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줬죠. 문화산업을 융합한 이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안한다는 그런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수만 그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포함된 이제 팀 코리아는 이제 이르면 내년 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6월 방한한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이제 알 사우디 사우디 문화장관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우디에서 SM 글로벌 그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이제 밝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내 이제 K-팝 인기가 높은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 이제 공연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네옴시티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와 면담 직후에 정부와 일반 기업은 물론으로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제 문화 기업 총동원하고 전 세계에 환영받는 K컬처를 결합해서 사업 모델로 제시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한편 그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10월 말에서 11월경 방한 일정을 좀 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고 현재로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액 연간 500달러를 목표로 한 만큼 한국 기업 참여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K-팝이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K-팝에 대한 이제 그 더욱더 이제 주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저는 처음에 이거 그 종목명 제대로 안 보고 이제 건설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또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K-팝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 한 번 더 느끼게 됐었고요. 이것도 좀 살펴보자면은 네. 일단 재무제표는 패스하고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트만 볼게요. 네. 21년도 한 7월 달쯤에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SM 카카오 인수설이 또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했던 적도 있고 뭐 한 8월 달쯤 이때쯤 되겠죠. 이제 상승했을 때는 SM 지분 인수 전에 이제 인수전 확대 가능성에 또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주 상승을 하면서 이제 또 상승을 봤습니다. 이때 한번 그 인수가 됐었는데 그거 이슈로 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그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인수 자금으로 활용 전망에 그 SM 그룹주 또 상승했을 때도 이제 상승세를 또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에서 이제 수입을 올렸다기보다는 네. 최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적도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인수설 뭐 이런 거 뭐 매각 뭐 인수설이나 뭐 투자 소식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임 보면은 뭐 등락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SM, CNC는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이 돼야지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 SM 같은 경우는 또 네옴시티가 또 많은 기대가 있는데 네옴시티가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 44배 정도의 맞아요. 이제 엄청 크기로 큰다. 이제 네. 건설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큰 공사고 이제 거기에 좀 그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합류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제 사우디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SM도 그런 발판이 돼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SM, CNC 또 관련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SM 관련주들 또 좋은 모습 같이 또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 SM, CNC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원 ENC 살펴보도록 하시죠. 광바이오와 세계 최초로 신체 부착형 이제 OLED 광치료 패치 개발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와줬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 일단 마감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세원ENC는 동전주입니다. 오늘 3.89% 올랐고요. 882원에 마감을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세원ENC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 것 같은데 동전이네요. 어떤 기업인가요, 정관님? 네, 그 동전주인 만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러게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세원 ENC는 또 화학, 플랜트 기기 그리고 뭐 유공합 기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수집형 RPG인 창공 아레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네요. 네, 창공 아레나를 좀 런칭을 하고 21년도 4월 달에 바이오 사업 부분
를 분할을 해서 분할 신설회사 셀론텍 주식회사를 좀 설립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지분 일부를 SCN 엔지니어링에 이제 매각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광바이오 세계 최초 신체 부착형 OLED 광치료 패치 개발 소식이 상승을 했는데 그 OLED 광치료 패치는 이제 광생물 변조의 광원으로 이제 OLED를 적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BM의 특정 그 파장 대역의 광원이 미토콘드라에서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광원을 통해서 세포 조직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뭐 상처 치료, 뭐 통증 경감 등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회사가 또 FDA의 승인을 신청한 OLED 광치료 패치는 이제 두께 1mm 이하, 무게 1g 미만, 반경 20mm 내 휘어지는 플렉시블 그리고 300시간 이상 장시간 작동 등의 이제 특징을 갖는 그런 제품입니다. 밴드나 패치형으로 피부에 부착이 가능하고 이제 42도 미만 온도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화 기구 기반 저온 화상의 안전성 표준조도 이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원 ENC 관계사 광바이오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최경철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이제 OLED 광패치 사업을 좀 추진을 했었고 최근 통증 치료제 그리고 피부 재생 등을 이제 위한 제품 상용화 준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 미국 한 건, 뭐 한국 2건 특허를 등록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충남 홍성 지역에 약 49,530 그 세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부지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상용 추진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특히 회사는 또 제조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제조 설비 등을 생산 라인 구축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상용화에 이제 돌입할 방침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이제 웬만한 데서 작동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네. 되게 획기적인 이제 그런 그러네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현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면서 적자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 비해서 이제 그 부채도 이제 그게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은 편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별도 적죠. 그래서 재무제표상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그 시장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죠. 네. 시장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악화돼 있을 때는 이제 그 저점을 많이 노리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성장 가능성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원 ENC는 아직까지는 동전주의지만 성장 모멘텀은 어디까지 그 OLED 광치료 이제 패치 개발에 따른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좀 그 차트로도 이제 최근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급락했죠. 이때 언제지? 5월 10일부터 이제 급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 이때는 하한가 맞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LG 생활건강 1분기 어닝 쇼크 등의 이제 화장품 테마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때부터 7월 15일부터는 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LG GS 화학과 이제 플랜트 기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자, 뭐가 개발했죠? 자, OLED 치료 패치제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단점은 그 하나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 이제 매물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매물대에 좀 벗어나는 모습이 있으면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다 플러스 이제 호재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도 동전주의만큼 이제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원 ENC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소식이 재료가 나와줬는데 이 하나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오늘 또 오름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역시나 종가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대덕전자는 6.8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3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일단 29,650원으로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대덕전자는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또 볼게요, 전문가님. 네, 대덕전자는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 주요 거래처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스타스치팩, 원팩, 엠코 등이 있고 또 인쇄 회로 기판은 휴대폰과 반도체 등 그 각종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이제 부품으로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서 각 산업 분야별 이제 제조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그 실적으로 움직였죠. 네. 그 플립식 볼그리드 어레이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과 네트워크 장비용 이제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 있고 또 고부가 메모리 기판 등이 이제 실적을 좀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이제 71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그 3차 투자분의 가동이 시작되면 FC BGA 연간 매출은 이제 올해 2,743억 원에서 내년 4,048억 원으로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수익성도 이제 개선될 거로 이제 많이 기대감이 이제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 메모리 기판은 고사양 서버용 이제 기판 비중이 이제 연말부터 커지고 내년에 주류가 되면 또 다른 실적에 큰 기축이 될 거라는 게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725억 원에 그쳤던 전사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2천억 원대 중반으로 개선되고 내년에는 무려 3천억 원에 육박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성장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네. 매출액은 이제 보시면은 2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3천억, 4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죠. 이제 매출액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3.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유별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일단 다만 이제 걱정된 게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보실 수가 있겠으나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그 순매수를 보이면서 많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많이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죠.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최근 들어서 그 움직임을 살펴보자면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한 3월 달을 좀 살펴보자면 자 이때부터 좀 상승을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때도 영업이익 기대감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올해 영업이익 2배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였었고 대부분 움직임이 영업이익 성장감 그리고 올해 호실적 전망 뭐 이런 걸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아직 그 부채가 많긴 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투자에 성공하는 모습 그래서 매출액을 꾸준히 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언뜻 보기 안 좋을지언정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것도 살펴보자면 그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죠 다. 네네. 다 121평선들이 다들 위에 있는데 이건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악화됐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현재로서 이제 조금 보면은 그 5일선이 11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상승을 보였고 이게 조금씩 점차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가는 이제 구간에서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눈여겨 보시면서 나중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도 재무제표와 함께 차트까지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올라와 있네요.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오늘 일단 마감 동향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SK 오늘 2.42% 올랐습니다. 23만 3천 원에 마감을 한 상황이네요. 묵직한 종목, 저희가 아는 그 SK 맞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어떤 기업인지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SK는 일단 SK그룹의 사업 지주회사고 15년도 8월 기존 그 SK를 흡수합병에 따라서 지주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그리고 IT 아웃소싱 서비스 등의 종합 IT 서비스 등 사업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 종합 IT 서비스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12월 달에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분할 후 이제 존속회사 SK 머티리얼즈 홀딩스를 흡수 합병을 했었고요. 오늘은 또 자사주 매입 소식에 좀 상승을 보였죠. 또 SK가 왜 그 자사주 매입을 했냐면 주가 안정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지난 30일 날에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한 주식은 내년 3월 달 기간이 끝나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전량 소각할 방침이고 이번에 SK가 사들이는 자사주 규모 그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SK 시가총액의 1%를 웃돈다 정도입니다. 지난 30일 기준 SK 주가는 22만 7,500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16조 8,69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SK가 또 대규모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쓰는 건 주가 부진에 대한 주주들의 그 항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좀 풀이도 되는데 그동안 SK 주주들은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며 불만을 좀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SK가 또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이라는 카드를 좀 꺼내들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이성영 재무부문장은 지난 3월 제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상 배당 그 수입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기존 정책에 더해서 기업 공개 등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현으로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이제 주주환원의 한 옵션으로 이제 고려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또 SK가 SK 스케와 합병 등 이제 지배 구조 개편을 고려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SK그룹이 인수합병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를 띄웠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외국인이랑 개인 말할 것 없이 일단 많이 관심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고 매출액은 어차피 다들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매출액은 괜찮은데 20년도에는 조금 부진함을 보였다가 다시 바로 이제 회복을 하고 컨센서스 예상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고 매출액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살펴보자면 간단히만 보자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등락이 좀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한 시기겠죠. 여기서 살짝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반등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8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말씀드렸듯이 2천억 규모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LNG 가격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수혜도 이제 그렇게 기대가 돼서 네. 이제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SK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현재로서는 근데 매물대는 이제 겹쳐 있는 모습인데 조정 구간을 살짝 걸치고 시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좋은 이제 그 우상향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또 엉덩이가 무거운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한번 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KSP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93%나 급증을 한다라는 전망 속에 또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역시나 일단 종가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KSP는요 1.08% 올랐습니다. 2,805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길래 영업이익이 좋았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KSP는 선박용 엔진 밸브 주력의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진 부품 사업, 그리고 형단 그 조사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 들어서 태조위 방언이라는 소식 맞아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그 선박용이 그 조선에 또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품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이제 수혜도 이제 조금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그 전부터도 좋았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도 좋았다라고 이제 보면은 또 그 카타르향 LNG 선 이제 수주가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가스가 이제 러시아에서 무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래서 영업이익이 19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던 게 이제 그 선박을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쉽게 말해 배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해야 돼서 이제 앞으로 배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야 될 테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부품들도 이제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카타르향 LNG 선 수주가 좀 확대가 되면서 주 고객사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뭐 HSD 엔진, 뭐 STX 중심으로 그 X92 엔진 밸브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로서 늘어나고 있고 그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디펜스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뭐 K9 그걸로 이제 그 형단 조품 부품이 공급이 이제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조위 방안 중에서 두 가지를 이제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고 네. 또 그 카타르 프로젝트에는 X92 엔진이 주로 채택이 되는데 X92향 그 마찰 압적 배기 밸브 스핀들은 KSP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제품이고 또 현대중공업으로 현대중공업 향으로는 이제 독점 공급이 가능한 상태고 그 HSD 엔진 등도 상당한 부분에 KSP 제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무제표랑 살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부분 이제 오늘 개인이 많은 관심을 보였네요. 자, 매출액은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었고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뭐 2억, 3억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증 전망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영업이익이 급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건 러시아의 그 가스화가 수혜를 보고 있다. 가스화 무기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본에 비해서는 이제 88%고 이제 유보율도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살펴보면 뭐 22년도만 볼게요. 잘라서 보자면 최근 그 8월 한 10날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때가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호조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는 상승세를 이어나는 게 그 저가 수주 주범 초대형 유조선 비중 감소에 따른 이제 조선사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또 나와졌고 그리고 또 안정적 이제 성장 기대감 또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또 조선 그리고 방산이 폭발적 수주 증대에 따라서 최대 실적 랠리가 전망이 된다면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 오늘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락세로 전환된다 이걸로는 저는 볼 수가 없겠고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조정을 거친 후에 그 태조 이방원이 나온 이제 단어만큼 네. 그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그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더욱더 탄탄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완전 정배열이죠. 자, 5일선, 11선, 그 21선, 그 61선, 121선 완전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큰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제 여기 많은 골든 크로스가 이제 교차를 했던 부분인데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었으면은 이제 크게 수익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네. KSP 우리 시장에 요새 가장 핫한 그 태조 이방원 중에 두 가지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드캡 투어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조치에 또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역시나 마감 상황 보도록 하시죠. 네, 2.44% 올랐습니다. 레드캡 투어 29,95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제 PCR 검사가 또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정관님. 레드캡 투어는 또 어떤 이제 여행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레드캡 투어는 여행 사업 그리고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행 사업은 뭐 여행 알선, 뭐 항공권, 위탁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렌터카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차량 대여 서비스, 뭐 그리고 중고 차량 매각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사업으로 높은 매출을 그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입국 전 코로나 폐지 검사 폐지 조치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대표적인 수혜주 항공주가 이제 올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 속에서 이제 입국 규제 완화 조치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3%대를 강세를 또 보였었고 그리고 대한항공,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등도 상승 곡선을 좀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주 역시 해외 여행객 증가 그리고 호재 등의 호재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국내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국 전에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48시간 이내에 검사 그리고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입국 후 그리고 또 입국 후에 1일 내에 PCR 검사 결과를 이제 추가로 또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여행 관광업계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기간에 이제 그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좀 제기가 돼서 네. 이제 이번 코로나 검사 폐지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입국 1일 내에 실행하는 이제 입국 후에 이제 PCR 검사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가서 이제 뭐하러 2번 검사하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네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해외를 갔다 왔지만 검사를 하고 와서 또 한다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잠깐 동안 마스크 쓰고 비행기에서만 벗고 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주가 움직였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격리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여행주들도 많이 움직여졌던 모습인데 근데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유가요.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이제 부진함을 맞아요.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원유 가격이 많이 다시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일단 뭐 대외적인 문제도 뭐 껴있겠지만 일단
굉장히 불편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못 가는 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라별마다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절차도 다른데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폐지되는 모습을 이제 그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 유보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보율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상승세 그 차트를 보자면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그 대부분 렌터카 사업 성장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제주도 렌터카 가격 급등 소식, 코로나 풀리면 제주도 많이 갔죠. 거기서 맞아요. 이제 제주도 렌터카 가격도 당연히 이제 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또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7월 달 정도에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도 이제 소폭 상승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월달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1분기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분기 실적 호조의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2분기에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2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래도 이제 좀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항원 검사를 이제 와서 1일 하는 거 PCR 검사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나라에서 네. 하는 검사는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비용 절감이 돼서 여행주들이 오른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지만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저희 있는 숙소까지 방문을 해서 PCR 검사해서 종이를 바로 떼주는데 비용이 2명에서 2만 원입니다. 오, 진짜. 네, 2만 원이면 뭐 비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행을 진짜요. 가는데. 네네. 그래서 그걸로 수혜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그 조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승을 기대해야 하지 뭐 비용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코로나 그 개선이 되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항공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가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키기 위해서 또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이게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직접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톡방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문가님 톡방은 지금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QR코드 핸드폰 이제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요.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일단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톡방을 닫아 놓을 예정이니까요. 바로 지금 입장하시고요. 전문가님 8월 달 수익률이 294%고요. 그 전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매달 올려주셨습니다. 매달 한 달 목표가 200%셨는데 지금은 200% 훌쩍 넘은 거의 300% 가까이 올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률 챙겨가시고 시장도 대응을 좀 같이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클라스 코너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으로 필살기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전문가님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전략을 토대로 해서 잘 갈 만한 기업을 선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가 준비가 됐습니다. 왜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SK네트워크스는 또 SK 계열의 종합상사고요. 또 사업 부문은 정보통신, 그리고 뭐 민텟, 그리고 뭐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업체나 그리고 뭐 상사, 철강 에너지 화학 상품에 이제 국내에 무역을 하고 있겠죠. 또 그 환경가전 렌탈, 그리고 주방가전 이제 판매를 하는 SK 매직,
뭐 등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19년도 12월 렌터카 사업 중 이제 기존 장기 계약 자동차 매매업 한 개소를 제외한 사업 전체를 SK 렌터카에 양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나 전기차 충전에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기업 그 컴투버스와 이제 그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업 협력 그리고 투자를 그 23일에 체결을 했다고 체결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또 SK 네트워크스는 컴투버스 메타버스의 이제 본사 그리고 자회사들의 비즈니스 존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업무와 고객 서비스를 이제 펼치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컴투버스와 4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도 한다고 합니다. 또 SK 렌터카, SK 매직, 워커힐 등 이제 자회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가상 세계 속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이제 실험한다는 이제 그런 방침이 있고요. 네. 컴투버스로부터 제공받는 메타버스 내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토지 위에 현실 세계 사업을 가상 공간 전용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제 메리트도 이제 굉장히 있는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도 또 뛰어드는 모습도 최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또 23일 날 이사회를 열고 S트래픽이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설립할 예정인 신규 법인 SS차저의 구주 인수와 이제 유상증자의 그 SK 네트워크스가 참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안건을 좀 승인을 했고요.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부는 현재 민간 급속 충전 사업자 중에서 최대 규모의 1,100대 여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좀 운영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은 이제 수도권의 충전 입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공공기관과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뭐 대형마트, 법인 택시 등과 이제 파트너십도 이제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 네트워크스는 또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 중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이제 1위 사업자로 이제 도약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포부가 있고요. 그 SK 렌터카의 전기차 전환 전략과 제주 전기차 렌탈 단지 조성 사업 등과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자동차 종합 관리 브랜드 이제 스피드메이트라고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기회에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가 네. 또 그 대기업인 만큼 이제 그 렌터카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인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그 충전소를 굉장히 국내에서 1위 정도로 이제 많이 다량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흡수를 했고 그리고 일단 그 렌터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렌터카에서만 이제 전기차 보급으로 다 돌린다면 일단 그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이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 안정화가 되면은 메타버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그리고 현재 전기차가 상용화되기까지 좀 많은 기간이 남았으나 전기 충전 속도를 이제 또 조금씩 시간을 단축을 하고 있죠. 네네. 시간이 기본에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최고 빠른 게 급속 충전이. 근데 현재로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한 게 10분 정도로 이제 축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와줬었거든요. 그런 소식도 나와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주유할 때 저희가 한 몇 분 걸리나요? 한 2, 3분 걸리나요? 1분에서 2분 걸리나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네네. 이제 단축을 한다는 게 목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충전 그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업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SK 네트워크스 한번 봤고요. 뭐 차트를 봐주실 예정인가요, 정모님? 아니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상담 한 종목 정도만 네, 한 진행을 종목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쪽 안 해서 QR코드 요즘.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바로 한번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 보시죠. 네, 엘리500큐
에로티 베큐um 잘못 나왔네요. 에로티 베큐um입니다. 매수가 12,35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종가부터 보시죠. 네, 4.89% 올랐고요. 11,8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에로티 베큐um 한번 바로 전문가의 전략을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 봐주세요. 네, 일단 그 업종 설명을 해야겠죠. 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이제 그 포얼 베큐um용 이제 건식 진공 펌프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중국향 태양광 장비 매출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제 반도체 부문의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나갈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장비 매출의 호조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재개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의 흐름이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그 에로티 베큐움. 자, 이것도 그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를 보고 있는데 이제 컨센서스 역시 굉장히 좋은 이제 모습이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현저히가 아니죠. 최대치를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보율 또한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적고 유보율이 많다는 건 뭐죠? 굉장히 좋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총도 한 2천억 정도가 돼 보이고,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350원이죠. 비중 30%입니다. 자, 비중 30%인데 많이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로서 지금 매물대에 물리셨네요. 자, 매물대에 있고 이제 그 쌍 저점 여기 보이시죠? 거기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다시 진입가에서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무제표 상으로도 괜찮고, 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1,500원 정도 이제 지지 라인 해드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1차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진입가에서 1차적으로 비중 반 정도 이제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제가 톡방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로티 베큐um 첫 번째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전문가님 톡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시고 갖다 대시면 작게 링크가 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 종목을 받아가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바로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참여 코드 걸어놓으면서 다들 예정이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